요즘 유럽 정치 소식을 보면요. 극우 정당들 목소리가 진짜 커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탈리아나 독일뿐 아니라 그 복지국가의 대명사 같았던 스웨덴 있잖아요. 네, 스웨덴에서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현상,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왜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지, 특히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그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 연구나 보고서 또 기사들을 바탕으로 근본 원인이 뭘지 한번 살펴보죠. 특히 스웨덴 민주당, SD라고 하죠. 이 정당의 변화가 참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아주 작은 정당이었죠. 그랬죠. 근데 2018년 선거에서는 17.6%나 얻어서 제3당으로 확 뛰어 올랐고, 최근에는 연립정부 구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0년에는 그 노년층 스웨덴인이랑 이민자들의 복지 예산을 두고 싸우는 듯한 광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꽤 있었고요. 아, 기억나요. 스웨덴 통계청 자료 보니까 초기에는 이 정당 지지한다고 말하기 좀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민자가 늘어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스칸디나비아 연구에 실린 논문을 보면요. SD 지지율 상승이 단순히 이민자 수 증가보다는 뭐랄까 90년대 이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비율이 높아진 것, 그 이민자 구성의 변화랑 더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누가 오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감 같은 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죠. 실제로 스웨덴 통계청 SCB의 2018년 자료를 보면 해외 출생 인구 중에 아시아계가 38.1%로 제일 많았어요. 꽤 높은 비율이네요. 네, 그리고 또 대도시 외곽의 특정 이민자 그룹이 모여 살면서 약간 사회적으로 분리되는 현상, 이것도 중요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사회적 긴장감. 슬로우 뉴스 기사에서 봤던 복지 슈비니즘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이게 핵심 전략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지키거나 더 강화해야 하는데 그 혜택을 우리, 그러니까 토종 스웨덴 사람들한테만 주자는 거죠. 좀 노골적이네요. 네, SD의 구호 중에 스웨덴인에게는 복지, 이민자에게는 추방,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독일 AFD나 프랑스 국민연합 RN처럼 다른 유럽 극우 정당들도 다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죠. 이민 제한하고 자국민 우선하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주장이 왜 사람들한테 먹히는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게 참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이랑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네, 빈부격차가 커졌죠. 특히 저소득층 자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감, 이게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저런 주장에 설득력을 얻는 거죠. 거기다 2000 관련 금융위기도 있었고 최근엔 에너지 위기, 또 난민 문제까지 겹치니까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일단 우리 것부터 지키자, 이런 정서가 확산되는 겁니다. 아, 약간 각자 도생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재밌는 건 1930년대 대공황 때 있잖아요. 그때 나치나 파시스트들도 긴축재정 외치던 주류 정당들이랑 다르게 오히려 우리 국민을 위한 복지 확대를 내세워서 지지를 얻었던 그런 역사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럼 이런 경제 위기나 안보 불안 같은 큰 흐름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위기가 유럽 전체의 우경화를 더 부추겼다고 분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위기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틈을 극우 정당이 파고드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든 연구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요? 네. 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극우 정당의 부상이 사실 유럽 민주주의 자체의 질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유럽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예전 같지 않네? 나랑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커졌거든요. 아,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민주주의와의 거리두기 현상이죠. 이게 극우 정당 지지율 상승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실제 분석 결과를 봐도 민주주의 관련 지표 점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극우 정당 득표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일관된 경향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불만이 결국 극우 정당에게는 기회가 됐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죠. 극우 포퓰리즘은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만, 그 불신 속에서 자라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토마 피케티가 브라만 좌파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기존의 중도 좌파 정당들이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가면서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계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된 것. 이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유럽 극우 정당 구상은 스웨덴 사례처럼 이민자 구성 변화나 사회적 분리 같은 어떤 토대가 있고 그 위에 경제 불안 속에서 복지 쇼비니즘이라는 전략이 먹히고 또 코로나나 에너지 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기름을 붓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특정한 정책에 대한 좋고 싫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현대 민주주의나 사회 통합 모델 자체가 지금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극우 정당의 부상이 기존 정치 시스템 또 민주주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연결된다면 이건 유럽 통합이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